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발표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보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좀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냥 지금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좀 많이 허점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은 방향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계속 시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헝가리어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준에 선택해서 쓰고 있는 교재 자체도 그런 고민을 하고 선택해서 쓰고 있는 교재가 아니고 그 교재를 선택해서 내부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렇게 시수를 안배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학교 내부의 학과 내부에 의한 교재가 아니라 최소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수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고 그닥 크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을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표준교육 과정에서는 그 등급에 맞는 이 정도의 시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헝가리어를 하는 헝가리 사람들이 자신들을 한국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유럽 언어 공통 참조 기준 자료도 중요하고 다른 또 내용도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제통역 한국어 교육 표준 모델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제시하는 그 관점에서 한번 더 세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B2 단계에서 요구하는 게 정말 준비 없이도 유창하게 의사소통하고 폭넓고 다양한 주제, 시사 문제까지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또 한국어 교육 표준 모델에서도 어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법 지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4급 정도 B2라고 한다면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달성할 수 있을 부분인가 적정성과 연계성에서도 계속 두 분 교수님께서 수업 취수 문제도 말씀하셨고 또 수준별 언어 내용 영역 간의 등급 간의 수평적 수식적 그런 문제점도 얘기를 하셨고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 영어 헝가리어를 놓고 보면 헝가리어는 철저하게 동사 중심 문화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취재라든가 화법에 따라서 네 가지 동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고 기존의 교재는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헐로이트 머조로스하고도 1, 2가 현재 주설법 1, 2변화, 과거 시제 2에 넘어가면 명령형, 조건법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과거 시제가 다뤄지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해요. 부분이 전체 비중에서.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유럽 기준으로 보거나 지금 저희가 가르쳤던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유럽은 이미 헝가리에도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A1, A2 등급을 따려고 그러면 과거 시제도 안 배우고 명령형도 안 배우고 A1 시험을 볼 수 있을까? A2 시험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져서 요건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이런 표준 교육 과정을 만든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에스익과 이쓰기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동사 변화가 많아요. 시제와 화법에 따라서 거기 또 불규칙적인 예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난이도를 가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가장 편리하게 알 수 있는 표준 핵심적인 문법 사항들로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과정을 높여가면 모국어 화자들이 쓰는 그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동사 중심적인 언어의 특징을 잘 이렇게 지적하셔서 이렇게 짜주신 건 괜찮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이준 교수님 발표하신 거 따로 전체 B2까지 교육 과정을 이렇게 짜는 건 저도 맞다고 공감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법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문법을 왜 해야 되냐 해야 말 위주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차피 그냥 그 어휘 문법 내용 뭐 전혀 다 무시할 수 없이 같이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휘 자체가 이제 헝가리 실력의 척도를 삼을 수는 없지만 헝가리 실력을 생각할 때 또 어휘력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어휘력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번에 뭐 800개 정도 어휘를 추출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 기본 샘플에서 갖고 있는 그 어휘 집에서 800개를 추출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이 사실 어떤 분이 연구한 그 연구에 의하면 어휘력과 독해력은 1차 함수가 아닌 2차 함수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일정 지문 가운데서 어휘 하나를 몰랐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2개, 3개 정도의
어휘를 모른다고 하면 전체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두세 개만 되더라도 전체 문장 텍스트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를 못할 수 있는 그 오류의 가능성이 두세 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휘 부분도 가능하면 사전적 의미 파악에 쓰이는 그런 어휘보다는 좀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헝가리도 그렇게 많지만 좀 생산적인 언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휘를 고를 때도 선택할 때도 그런 건 좀 제외하고 기본이 되는 어휘 위주를 더 많이 구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문법도 사실 문법을 알아야 이게 어느 정도 암기한 말만 가지고는 그 암기한 표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유창성이라든가 정확성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모든 게 다 불필요하진 않지만 좀 더 한 단계 높은 한가력을 구사하려면 정확한 문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급평가에서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눠버리면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하나를 이렇게 묶으면서 그 단계를 구분하는 쪽으로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논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보름 만에 이런 의견을 내라고 하니까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무튼 이 교재 구성할 때도 가능하면 좀 예문과 1대1로 대응되는 설명을 좀 나란히 배열할 수 있는 구조를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배운 내용을 이제 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그런 연습 문제, 핵심적인 문제들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소재 면에서도 좀 흥미를 좀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는 단문이라든가 그런 광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실려 있는 실용문 위주로 이런 걸 좀 교재에 많이 넣어서 그런 실용문 내용 가운데 문법 사항들을 바로 독해에 적용할 수 있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교재를 쓰지 않는 입장에서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헝가리 원어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글들이 이게 좀 정리가 돼서 교재 가운데 많이 들어가야 실제 학생들이 그 단계에 맞는 실질적인 독해 능력들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서 좋은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만약에 그런 교재가 나온다 그러면 주요한 문법사항 같은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게 자주 쓰이는 그런 구문의 풍부한 예들과 함께 총정리하는 마지막에 리뷰 테스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를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표준 교재 안에서의 전체적인 헝가리 문법 교재 구성 이런 것들이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까지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게 지금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표준 교육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결과물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